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힘이 너무 없는데요. 요즘에 지방이 좀 낀 것 같아서 운동하고 죽을 먹고 잤더니 힘이 없고, 잘 때도 중간에 계속 깨고 배가 고파가지고, 운동량은 있는데 아무래도 칼로리가 보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서 낮에는 죽을 먹고 밤에는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커피 마시고 오늘 공복 운동하러 가고 싶은데, 공복 운동을 하러 가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가면은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독서를 조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내고, 알람을 마치고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마음껏 즐기세요. 사랑 고맙습니다. 사이토 이토리. 상식을 깨부숴라. 부자의 행동 습관. 부자의 행동 습관, 오늘 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체력이죠. 체력. 처음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자의 행동 습관. 꿈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내적으로 움직입니다. 목표로 삼는 순간, 목표로 삼느냐 안 삼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부분인데, 꿈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내적으로 움직입니다. 꿈이 목표로 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꿈이 목표로 변하는 것. 예를 들어 설사 당신 내시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꿈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꿈이 현실로 다가오더니 재밌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죽을 먹어가지고 뭘 좀 먹고
복수를 해야 되나? 너무 힘이 없어요. 아니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운동을 어제 그렇게 하고 죽을 먹으면 어떡해요. 25분만 우선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목표는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좋은 기운은 있는데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왜 죽을 먹은 거지 어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뭐를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힘이 없어서 어저께 먹은 죽도 자면서 몰라 잘 때 나는 칼로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써버린 걸 먹고 다시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알람 맞춰놨으니까 18 minutes 18분 남았거든요. 18분 동안 독서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남과의 약속도 자기와의 약속도 같은 이치입니다. 입을 다문 채 그만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맞아요.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실천을 해보고 내 인생에서 제거시키는 거 그것도 깨달음이다.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는 그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 하더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상대와 의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꿔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패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죠. 아직은 나에게 그 일에 실패할 만큼의 실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고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나 자신입니다. 100번 져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에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신념.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사랑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이 괴롭다면 틀림없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는 거, 어젯밤에 저녁으로 운동을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냥 죽 먹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째째, 궁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이라면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망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또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있던 그 행복의 불꽃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을 읽었고요. 오늘은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쉽게 읽어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희님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아침 토크쇼를 진행하던 시절 제가 느낀 바도 그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형은 따로 있구나. 지금부터 연습해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씩 천천히 말하기. 지금 힘이 없으니까 뭐 명확하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저의 목소리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좀 들떠있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말도 확실히 그런 듯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입을 대지 않으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을 하지 못해서 간격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입 안으로 옹갈거리게 되고요. 그러니 목소리에 힘도 없고 말소리도 줄어들 밖에요. 말을 업으로 삼는 저도 혼자 지낸 주말 뒤에 하는 방송에서는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오케이. 목차 읽고 싶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날마다 중얼거리고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내비게이션을 끄세요. 쉬엄쉬엄 꾸준히 연습하라는 것일까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 대해서 예시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이 책을 다 지금 종이책으로 읽었는데
2080 프린시플 나오거든요. 20대 80의 법칙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20%. 네. 80-20% 법칙. 이 들판에서는 당신이 좀 힘들어도 기다리기 싫어도 참아줘요. 참으라고요? 기다렸다가 칙하고 속도 맞춰 함께 움직여줘요. 언젠가 바다에 가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평생 당신은 들판에서 뛰어다닐 거라고요? 바다 같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토끼 당신이든 당신보다 훨씬 더 빨리 뛰는 얼룩말이든 모두 노인이 된답니다. 젊은 세대가 80이 되어버린 당신을 이끌어줄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토끼 당신, 거북이를 데리고 경주 같은 거 하지 말고 함께 가면 어떨까요? 불평 불만 접어두고 걸어가 봅시다. 쉬엄쉬엄, 그렇지만 꾸준히.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젊은 세대의 효도가 지금 이제는 없어지는 세대인데, 본인이 미래를 충분히 책임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지. 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산다. 이쯤 되면 같은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조금 모든 사람들은 외계인이다라는 생각?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외국인 사이 며느리와 아주 잘 지내는 한국 어머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거나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신다고 해요. 어쩌면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에 오히려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외계인이 살아. 괴로운 표정으로 말하는 후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호되게 겪고 있는 아들이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그 푸념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데 같은 한솥밥 먹으며 살아왔는데 당신이 내 말을 알아듣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개발도상국 시절에 자라는 나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후에 태어나 자란 우리 아이하고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있겠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 그래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당연하다 여기고 어쩌다 알아들으면 작은 기적이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할 겁니다. 이 책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은 안 끌리는 책이니까 다른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뭘 좀 먹고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책이 서재에 있는 책에서는 전부 다 조금 약간 유발 하라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쇼펜하우어.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아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최재천의 공부? 이 책은 공부하는 방법일까요? 평생 공부, 인생 공부 이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책을 보면, 전자책의 목차를 읽어보면 대강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죠. 삶을 즐길 권리, 공부의 뿌리에 누구나 꼽힐 잠재력이 있다. 제대로 교육을 생각할 시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배움과 깨움. 아이들에게 삶을 돌려주자. 나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에 집을 짓는 기술, 스스로 길을 내며 방향 잡기. 홀로 있을 때 생각은 잘한다. 일주일 앞서 한다. 공부의 양분, 읽기, 쓰기, 말하기, 친숙함을 낯설게 하는 전략. 쓰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칸을 맞는 불통과 삶을 나누는 소통. 글쓰기가 키워내는 힘. 오케이.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 독서는 빡세게 한다. 까짓거 당당하게 말한다. 겁먹지 말고 들이댄다. 토론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낸다.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공부의 활력, 손잡아야 살아남는다. 밥십은 우울의 처방전. 왕성한 활동의 비결, 삶으로서의 배움. 우리는 왜 서로에게 배타적일까? 자연을 가까이 하면 최소한 똑똑해진다. 동물스러운 교육을 하자. 대학은 어떤 교육을 준비하는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의 양분. 아이고, 잠깐만요. 책을 다운로드 받고 3부 재밌을 것 같아요. 친숙함을 낯설게 하는 전략, 쓰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쓰기가 키워내는 힘. 오케이.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간다. 이거 정말 좋아요. 배운지 모르게 배운다. 공부의 성장, 공부의 변화, 섞이면 건강하고 새로워진다. 공부의 활력, 손잡아야 살아남는다. 알을 가리는 노력이 축소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목차를 펴서 목차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네요. 자, 공부의 양분. 읽기, 쓰기, 말하기. 읽은 내용을 기억해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문장이 탄생합니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진짜. 특히 배철호님의 책을 읽으면 계속 많은 생각, 그 한 줄 한 줄에 머물게 되는 거. 친숙함을 낯설게 하는 전략. 지금 대화가 계속 나오는데요. 기승전결이 뭘까요? 저는 본로부터 꺼내는 글을 좋아해서요. 제가 어릴 때 익힌 글쓰기는 중요한 얘기를 결론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중요한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겪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땐 제가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문청이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 못 보냈습니다. 대화예요. 막 또 여러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걸 대화체로 다 하고 하시나봐요. 요즘 글쓰기 관련 책에서 많이 좋으니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쓰라입니다. 그런데 글쓰기가 두렵지 않으세요? 한때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몇 번 쓰다 보니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즐기기 시작했다. 오케이, 탈고하는 법 여러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은근히 빨려 들어가는 글이 있고 읽으면 자꾸 뭔가가 걸려서 거리감이 생기는 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사람이 미처 알아채리기 전에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살랑살랑 넘어가서 맞아 그러지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컴퓨터가 없으면 글을 못 써요.
어떤 날은 매우 조신하게 깔끔한 순서로 쭉 썼습니다. 그러고 계속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때 마지막 문단을 쓱 뽑아내 맨 앞에 던져놓고 갑자기 재미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이게 바뀐 것 같아요. 뭐 기승전결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 그걸 맨 처음에 얘기해서 일단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 이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언짢은 기분으로 제 글을 읽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설득되면 성공입니다. 한두 개를 바꾸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장, 사람들이 안 좋아해도 스스로 감탄하는 문장이 탄생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길을 찾아가는 정치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젊은 세대는 전화하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저도 전화하는 걸 싫어하고 대면을 싫어해요. 저도. 문자 메시지로 할 말을 전화로 하면 실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젊은가 봅니다. 전화를 받는 게 불편해요. 어느 때는 입으로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꽁냥꽁냥 할 때 빼고는 전화하는 거 싫은 것 같아요. 소통에 있어 쓰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 삶에서 쓰기는 참 중요합니다. 너무 본론을 읽으려면 너무 길어요. DMZ에 관한 질문이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본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부의 한 축은 학습량. 중국 학생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꼭 경쟁해야 할까라고 묻는 학생이 있다면요?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수주를 먹고 나라는 살아있고. 나의 생각이 자리 잡는 글쓰기. 이게 지금 제가 독서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지 5시간 안에 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독서를 하고 내가 가장 효율이 좋을 때 책을 읽어내서 독서 노트를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지금 스kim하면서 지금 뇌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유형의 책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전부 거의 대화체로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일단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승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 에너지가 살아났어요. 승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변모, 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변모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 숭고한 생각을 자신의 시면에 뿌리고 숭고한 생각, 그날에 완수해야 할 혹은 완수를 시도해야 할 목표를 상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 그냥 하루를 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람.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수할 때 따라오는 포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추구한다라는 것.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추구가 선사할 자기 변모이다. 자기 성장이죠. 자기 변모는 자신이 위험한 지대에서도 잘 견디며 개선된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타부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불지불시간에 죽습니다. 길다고만 여겼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삶은 죽음입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삶.
나는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정신을 가다듬어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지고, 나를 재판할 나만의 법정, 나를 재판할 나만의 법정. 천재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 아리스토텔레스 말씀하셨죠? 내가 오직 아는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의 육체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련장이 있습니다. 바로 산입니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져 정상이 되고 그 한 걸음이 곧 정상입니다. 참 신기한 게 조금 전에 예전에 쓸데없는 과거의 생각이 제 머리를 치면서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이 독서를 할 때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지금 제가 몰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아우르스트, 잠깐만, 뭐라고요?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서 여러가지 그 죽음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거 별로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속에 저를 재판할 저만의 법과 저만의 법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법정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지고의 자산을 추구하고 그것을 매일 수련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고의 자신을 추구하고 나만의 법정. 그들의 칭찬이나 야유는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명예, 지위, 인정, 명성은 자기 발견이나 지고의 수련에 비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법정. 나만의 법정을 소유하고 있다. 이 법정에 따라서 결정에 승복한다. 독서 노트를 조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만의 법정이 있죠. 나만의 법도 있고. 등산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과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산을 등반하는 사람도 두 부류입니다. 지고를 경험한 사람과 지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지고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경험은 자신의 삶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치료이며, 나의 삶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어제보다 나은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성장이며, 그쵸? 내가 열망하는 나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흠모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제보다 하나라도 성장했으면 되었다. 어제보다 하나라도 깨우쳤으면 되었다. 지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고의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궁극적인 지고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지고의 경험은 중독이나 탐닉이 아닙니다. 일생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숭고한 그 의무로 전환하려는 수고입니다. 지고는 더 심오한 지고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루틴이 변해요. 오히려 숭고한 의무를 전환하려는 수고다. 나는 나의 잠재력을 일깨운 적이 있는가? 그 안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지고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고는 더 심한 지고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다.
더 심오한 지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 변화. 나에게 보내는 정중한 초대. 나에게 보내는 정중한 초대. 우주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인 시간은, 우주의 주인인 시간.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밤은 새벽과 아침이 오고 있다는 표시이고, 낮은 저녁과 밤이 다가온다는 경고입니다. 겨울은 도래하는 봄의 준비이고, 여름은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아우성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는 그 자체로 자연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는 말로 우주의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지구의 중요한 자산인 인간도 우주의 시민답게 당연히 변합니다. 현대인들은 변화하는 인간을 늙음이라고 표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늙음은 삶의 정수를 알게 되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늙음이라는 표현 자체, 굳이 늙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면 이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회색빛 머리카락을 지혜에 상징하는 면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늙음이라는 영어 에이징, 본래 의미는 생동,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있네요. 그래서 이걸 또 문법적으로 지금 늙음이란 데에서 열심히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흥미를 잊게 되죠.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에서 사랑한다는 상태 동사입니다. 내가 너라는 경계를 허물고 강제로 진입해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사랑한다는 그 동사는 나는 너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살펴 그것을 마련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의 상태를 표시한다. 사랑한다, 사랑했다, 사랑할 것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상태 동사. 사랑한다라는 뜻이 이런 건가요? 나는 너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살펴 그것을 마련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좋은데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상태 동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변화하다는 상태 동사입니다. 하다, 상태 동사입니다. 인간은 매일 조금씩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싶은 그 대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연습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 변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곧 혁신이다. 인간은 계속 변화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변화하는 건 맞죠. 맞아요. 변화하다. 혁신에 대한 DNA, 가죽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또는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연마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상을 떤다면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발적 수고 없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수고 없이.
인생이라는 그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은 코치의 조언을 참고해 신발을 동여매고 매일 스스로 달려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없다면 코치의 훌륭한 충고는 스쳐가는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자발적이며 의도된 연습만이 변화로 이어지는 첩경이다. 자발적이고 의도된 연습.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훌륭한 충고는 스쳐가는 바람 소리일 뿐이다. 이것이 타인에게 조언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죠.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무례하고 폭력적일 뿐이다라는 거.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타인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나는 타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도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다. 나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를 보고 상대방도 그 기운으로 서서히 변화합니다. 남편이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 부모가 새 사람이 되어야 자식이 부모 기대 이상으로 진화한다. 나 스스로가 변한다라는 거. 자기 변화는 주변에서 일어날 그 변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변화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로 하나씩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그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초대이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하는 섬세한 연습이다. 자기 변화는 주변에서 일어날 그 변화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변화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로 하나씩 풀어내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그 폭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초대이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하는 섬세한 연습이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 연습하는, 의도하는 어떻게 진짜 이런 글을 쓰실 수가 있으실까요? 섬세한 연습이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요. 아니면 자신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아 변화하고 있는 중인가? 저는 맞아요.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인가? 타인인가? 변화란 타인에게 요구하는 폭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탁하는 정중한 초대. 변화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로 하나씩 풀어내는 행위다. 네. 인간은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일생을 좌우한다. 하루가 일생이고 일생이 하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오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그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여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지금 즐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즐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몰입하고 있는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인식의 문이 존재합니다. 인식되지 않는 땅.
나 역시 연말만 되면 그런 해안의 감정을 반복해왔습니다. 매해 마지막 달은 지금 읽기 딱 좋은 책이에요. 지금 12월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겠다. 매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한 해를 좀 더 보람차게 보내지 못한 자신을 원망한다. 그런 후회가 부질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계획한 거는 다 이미 이루었다 라는 거. 나 역시 연말만 되면 그런 해안의 감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이런 회한을 분명 내년 12월에도 후년 12월에도 반복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해가 바뀌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다른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나태한 지금을 각성시키는 훈련사를 헤게모니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헤게모니콘은 나를 장악하는 일종의 감시자다. 내가 흠모하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나에게 조언하는 엄격한 마음의 스승, 자신의 심연을 응시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라면 그 스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Oh my gosh, it's so beautiful. 아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나를 장악하는 일종의 감시자. 저는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감시자인 거. 감시자라는 표현이 조금 무겁게 들리기는 하지만 내가 흠모하는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나에게 조언하는 엄격한 마음의 스승이다. 너무 좋아. 자신의 심연을 응시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라면 그 스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들을 수 있죠. 왜냐면 매일 편지를 쓰니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스토아 철학. 그 스승은 항상 너는 너다. You are who you are. 그 스승은 항상 너는 너다. You are who you are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당신을 응시해야 하며 너무 좋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몰입의 순간입니다. 완전히 나만의 몰입의 순간으로 지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분을 모든 독서하는 사람들이 느낄까요? 온몸에 전율이 돌면서 피가 흐르는 그 느낌을 느껴요.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자신을 응시해야 하며 자신다운 자신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스승은 또한 너는 내가 될 것이다. You are who you will be 라고 촉구합니다. 너는 내가 될 것이다. 점점 더 성장을 할 테고 점점 더 흠모하는 나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만일 너무너무 감동적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와, 너무 아름다워. 참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책을 읽으면서 다이도핀을 분비하고 또 어제 운동을 하면서 도파민 분비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이 글이 만일 내가 나의 현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면 나는 오늘 미래의 나를 살 것이다. 수용한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흠모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은 미래의 나를 연습하는 시간이다. 미래의 나.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다. 너무 행복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쓰실 수가 있을까? 독서노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은 독서노트 할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독서노트 할 생각 하니까 더 즐겁네요. 사실 조금 체력이 떨어져서 배가 고픈 게 있었는데 좀 배가 고프면은 집중은 또 잘 되는 그런 거는 또 있기는 있어요. 2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50분 지나고 지금 한 번 더 알람을 눌렀는데 내가 나의 미래가 되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의존해 삽니다. 시간은 현재인데 과거에 이룬 나 자신의 성과와 실패의 연연에 우쭐하거나 의기소침해집니다. 정말 필요 없는 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진짜 무던히 훈련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뿐이다라는 거. 미래도 통제할 수 없고 과거도 통제할 수 없다. 더 이상 지금 미래의 나를 연습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네요. 행복이란 누구의 열광이나 갈채가 아니라 자신이 응시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편지 쓸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었군요. 현재의 나와 미래가 되고 싶은 나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내가 행복한 이유, 이것도 독서노트 해야죠. 또 갑자기 배가 고파지려 그러네. 완전히 잃었다가 내일 읽어야겠습니다. 지금 약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이돌핀을 사실 분비하고 났을 때 엄청나게 조금 배고픔? 제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나봐요. 그때 그 호르몬을 분비할 때 그렇게 하면 꼭 그 후에 약간 이렇게 배가 고파지고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한국어로 된 독서노트는 하고 조금 있다가 원서 독서노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진짜 아이리님 이 책에서 읽은 대로 항상 아이리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항상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오늘도 이렇게 배가 고픈 이 힘이 떨어진 이 죽을 먹어서 그 와중에도 독서노트를 이렇게 끝까지 하고 있어서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독서노트 한다고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사랑합니다.